네, 포스트 코로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가장 먼저 극심했고 그리고 그 피해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중국발 보복 소비가 몰려온다면은 우리 증시도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이에 대해서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극심했을 때 그때 저희가 대답을 해봤는데 네. 지금은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어느 정도 확진자 수를 확 잡은 모습을 네. 보여주곤 있어요. 네. 현재 중국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실시간으로 그쪽과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동영상도 지금 보내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일상적으로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량이 일단 많아지고 있고요. 외부 출입을 하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아직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뭐 내부적인 코로나 확산에 대한 공포와 불안 심리가 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걱정이 두 가지,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확진했던 경우를 보면 뭐 발열이나 기침이 없는 이 무증상 환자가 5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 운동이라든가 뭐 계약 연기가 계속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인데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거의 나오지 않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럼 최근에 지금 흑룡강성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중국인 유학생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감염돼서 귀국했는데 그게 뭐 2차, 3차까지 확진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국과 러시아 간에 있는 접경 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 중국이 지금 14개 지금 국가들과 지금 변경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국경을 다시 봉쇄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도 황금 연휴를 코앞에 두고 있고 노동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요, 우리가 일명 큰 손으로 부르잖아요. 왕서방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중국의 보복 소비가 조금씩 나타날까요?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 지금 엄청 올해가 분위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맞아요. 시진핑 주석까지 온다라고 했으면 이거 해가지고 기업들이 엄청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업분들하고 계속 만나지만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국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보복성 소비의 기대가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 5일 정도 지금 공식적 연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국의 바이두 같은데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그 실검 순위를 보면 뭐 어디를 갈까, 뭐 그다음에 황금 연휴 이런 검색이 올라오겠다란 말은 일단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한 2, 3천만 명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에도 한 1억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여러 가지 부대직으로 할인 행사들이 많이 들어가죠. 입장료를 안 받는다든가 할인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적정한 선에서 뭐 실외 위주로 하겠다. 그다음에 뭐 수용 인원의 30% 입장하겠다. 이런 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보복 부분에서는 사실 이 3월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예를 들면 3월달 같은 3월 말이었던가요. 모 도시 같은 경우는 7분 만에 아파트를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 288채가 팔렸다든가. 온라인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시간 만에 어떤 지역은 1시간 만에 원래 한 450 가구 정도의 물량을 푸는 거였는데 네. 뭐 1시간 만에 그 90% 이상이 다 소진돼 버리는 뭐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지금 뭐 어떤 거 지금 특히 뭐 명품이라든가 화장품 부분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보복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게 네. 이게 전체적인 보복 소비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과감히 보복 소비를 하는데 지금 실업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타겟팅을 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확연히 지금은 소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감지되고 있고 기업들의 반응 수익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동향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요,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봤거든요. 서울 소재 N백화점입니다. 어제 기준으로요. 물론 할인 행사를 해서 많은 인파들이 좀 몰리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이 이렇게 그동안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억누르고 있다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자 조금씩 그래도 바깥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소비도 하고. 네. 중국 역시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주고
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기 전보다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이 네.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건데 중국의 보복 인플레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복성 소비가 네. 일어나는, 그러니까 소비를 못했으니까 이제 보복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복성 그러니까 수요가 소비라면. 늘어나면서. 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못 팔았잖아요. 네. 못 팔았으니까 그만큼 손실을 클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이제 시작됐으니까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사실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유명한 뭐 식당인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올렸다가 이제 SNS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은 글이 나오니까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보복적 이제 인플레를 말씀드린 거고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CPI가 지금 우리가 전년 대기 부분에서 지금 한 3월 달 한 4.3%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1월 달이 5.4, 2월 달이 5.2, 3월 달이 4.3이니까. 근데 이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주로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제가 아까 보복성 소비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있는 사람들한테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돼지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한 120% 정도 올랐고, 돼지고기를 못 사니까 지금 뭐 양고기, 닭고기 다 같이 오르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민들 입장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이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좀 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앞으로 우리가 일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보복성 소비도 정확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틀만을 보지 말고 제품과 상품과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 사항이 있다. 하지만 이 언택트 비즈니스는 활발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 관련돼 있는 업종들, 기업들은 계속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분야는 어느 곳인지 제가 좀 보니까 요즘 명품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명품 가격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다음에 그런 뭐 소비자 부분에서는 화장품, 그다음에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있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다 배송으로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중국 소비자도 지금 계속 지금 분위기가 하락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질도 좀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뭐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뭐 또 엔터테인먼트 SM이나 뭐 지금 우리가 YG도 그렇고 뭐 다 네. 이런 부분들 면세점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야 그래도 지금 뭐 따이공들이나 사람들이 좀 오고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건 그게 이제 전 시장에 바로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을 더 지필 수 있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방안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준다면 그러니까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기대로만 갖고 있었던 게 실제로 반영이 되면서 더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네.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꼭 진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방안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언제 방안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양해와 연동성이 있습니다. 양해가 있는데 지금 양해 분위기가 지금 한 5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지금은 5월로 지금 확정되는 게 큰데 5월달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약이 그 정도 간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계약과 양해를 같이 연동시켜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그 이후로 반다. 그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8월인데, 8월이 이제, 지금 다른 나라는 가기는 힘들 거고, 지금 그럼 한국이 지금 제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8월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올해가 한중 수교 2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 오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양해가 끝나고, 그 대외적인 이제 외교를 하는데 지금 다른 일정보다 한국을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한국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다음에 그 날짜를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단지 네. 걱정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반중, 그러니까 차이나 포비아로 인한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또 비즈니스나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의 접근 딱 시작하고 준비하면 또 늦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언택트 비즈니스 혹은 지금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좀 더 지금 촘촘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기도 하지만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게요. 우리 국내 기업인들도 이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기업인들, 또 필요한 기업인들에 한해서 지금 중국에 직접 가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한국 드라마관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엔터주라던가 당시 디지털 콘텐츠주들이 막 들썩였거든요. 사실 이게 네. 올해 자체가 이렇게 분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시진핑 주석이 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을 때부터 그렇게 네. 했는데 이게 지금 4년 만에 사드 배치 2016년 하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서비스가 재개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알리바바가 인수한 OTT 우리가 말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요쿠에서 한국 드라마관이 생겼다라는 큰 의미죠.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주가도 상승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만 아니더라도 중국 내 여러 이제 SNS를 한번 쭉 한번 서치를 한번 보면 네. 요즘 중국 매체에서 한국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는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이랑 우군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힘들 때 지금 한국과 중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이제 교류 협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나리오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그때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5월달에 아시겠지만 뭐 한중 온라인 뭐 합작으로 자선 공연도 지금 한다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시나리오도 간단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한한령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 코리나 따라서 보복 소비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마침 또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중태설 때문에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마침 하필 이 시기에 우리가 북한과의 무언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은 향후 있을 경력에서 중국이라던가 미국에게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특히 중국 측은요. 일단은 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스토리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아닐 거라는데 무게를 좀 두는 편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북한의 이슈가 요동치고 변동치면 가장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국의 움직임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스토리가 되면 중국도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이 보는데 부분에서 그 적경 지역이나 움직임이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결국 이 북한이라는 가장 안전지대, 그러니까 이 북한을 가지고 미국과의 그러니까 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지금 북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고 있고 북한 이슈를 잘못 건드리면 미국과에서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중국이 지금 북한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있어줘야 되고 중국 입장에 북한이 계속 있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일단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중 관계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이슈는 분명히 큰 하나의 변수로서 다가갈 수밖에 없고 북한 이슈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한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이런 사자 관계에서 또 혼동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떻게든 변수. 우리는 또 중국과 협력을 당연합니다. 해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